예, 한국 증시가 실력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는 국내 투자자나 해외 투자자나 공감하는 얘기일 겁니다. 왜 한국 증시가 이렇게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일단 뭐 한반도의 긴장 그런 걸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예, 그것 말고도 굉장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 그 얘기를 오늘 하겠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총 시즌도 다가오고요. 주주 행동주의 움직임, 최근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요. 예, 오늘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김태석 가치투자연구소 대표 그리고 임성윤 달튼 인베스트먼트 매니저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드린 것처럼 우리 김태석 대표님은 남산 주성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시고요. 달튼 인베스트먼트는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생소합니다만 최근에 적극적인 주주 제안을 하고 있는 기업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기업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임성윤 매니저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현재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규모가 약 1,000조 원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장 큰 이 이유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많은 가치를 창출해도 그게 소수 주주들한테는 이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들의 이제 돌아다니면서 기업들을 방문하고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면 하는 얘기가 한국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에 비해서도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예, 그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대표님은 원래 이제 가치 투자를 표방하시면서 또 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 그런 정보도 공유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데 지배구조 문제는 가치 투자를 하시면서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시급한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그런 요인이라고 이전부터 생각을 해 오셨던 건가요? 그렇죠. 지배구조 문제는 시장의 불신을 굉장히 이제 가져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나 생각해 보면 국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국내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신이 굉장히 가득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상식, 그리고 기본, 약속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지켜진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큰 부분이 지배구조의 문제에서도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달튼 인베스트먼트에서 국민들에게 한국 증시에 제안을 던진 것을 우리 이제 김태석 대표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또 국민 제안으로 청와대 제안을 또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 얘기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 질문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그러느냐? 그게 이제 기업들이 소위 자본 효율이 떨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씀을 그 글 쓰신 걸 제가 대한민국에 드리는 제안이라는 글을 봤는데요. 글을 아주 구구절절 잘 쓰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방송하고 글 쓰는 입장이니까 이걸 보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원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기업들의 자본효율이 떨어진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임 매니저께서. 네. 워렌 버핏도 제일 주목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주주 자본을 투입했을 때 그 기업이 얼마만큼의 이윤을 창출을 하느냐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본 사업에서는 많은 가치를 창출을 해냅니다. 근데 그렇게 발생된 자본을 어떻게 배치를 할 건가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네. 결국에 그 자본은 투자를 잘하거나 아니면 투자할 기회가 없으면 주주들한테 환원해야 됩니다. 근데 그 두 부분이 다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본 효율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효율이 가장 잘 나는 그런 쪽에 자본을 투자해서 기업을 경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으로 돈들이 상당 부분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기대하는 기회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는 10% 정도 이상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곳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국내 기업에서는 그러한 기회 비용을 많이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니까 조금만 더 여쭤보면요. 왜 그러면 기업들은 그렇게 돈 되는 곳에 장사를 하거나 재투자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뭐 기업인들이 지식이 없어서 상식이 없어서 뭐 글로벌 스탠다드를 몰라서는 아닐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인식하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비용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기업 집단 그리고 그룹이다 보니까 다른 계열사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기업 전체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집행을 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몰라서 못하거나 실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못함으로써 자본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자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는 사실은 직무유기일 수 있다는 거죠. 기업인들의 경영인들의요. 예. 김태석 대표님은 뭐 가능한 나한테 많이 물어보지 말고 우리 임 매니저한테 많이 여쭤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김 대표님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코리아 지금 쭉 얘기를 할 텐데 한국 증시가 저평가돼 있는 이유 가운데 뭐 이 주주 제한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김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쭉 가장 좀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우선순위 좀 매겨주시면.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나온 건 그 임성윤 매니저의 제안에 굉장히 공감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 이렇게 서포트해 줄 수 없을까. 그냥 저는 이제 그냥 그 대한민국 주시장이 그냥 개인 투자자, 한 개인 투자자일 정도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주시장이 있다 보면 금방처럼 이렇게 자본 효율성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뭐 기업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친구들하고 동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심플해지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이제 친구들과 이제 경영을 맡고 대주 역할을 하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약속을 해요. 너네가 나한테 투자를 하면 내가 이걸 잘 성장시켜가지고 이 가게를 더 크게 성장시키는데 이익이 나면 그 가게를 더 성장시키는데 돈을 쓰겠다. 내지는 이윤의 일부를 나눠주겠다. 뭐 이런 약속들을 당연히 하거든요. 그리고 기업이 상장돼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그 돈을 벌어서 그 기업을 성장시키되 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윤의 일부를 이제 나눠주거나 이게 이제 기본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이제 대기업을 얘기하고 대기업들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한국도. 근데 그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중견기업들 어느 정도 작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아직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군요.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달튼 인베스트에서 얘기하신 국민연금이나 기업들이나 정부나 또 주주들에게 하신 그 제안의 내용들 핵심적인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임성윤 매니저께서.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 그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좀 더 그 효과적으로 그리고 충실하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첫 번째는 주주 환원이 저희 한국 기업들이 무리 없이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할 수 있도록 좀 촉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그 기업들이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이사라던가 이사회에서 어떠한 반대 의견도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견제하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논의가 돼서 집행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업 쪽에서도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세율을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배당을 많이 할 경우에 종합과세가 돼서 배당 소득세율이 한 42% 정도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해외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께 드리는 제안도 얘기해 주세요. 네. 국민들께서는 그 본인이 투자하신 기업에 굉장히 관심을 좀 더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런 주주 의결권으로서 그 주주로서의 목소리를 내는데 좀 충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국민연금이 지금 올 들어서 이제 소위 이제 이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이 관리의 책임 이런 것들을 이전보다는 꽤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는 네. 어느 정도 좀 점수를 주실 수 있어요? 네. 저희는 지금 매우 초기 단계로 인식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수준, 네. 저희가 이제 대만을 어느 정도 유사한 수준이라고 봤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도 3분의 1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적극적인 기관 투자가로서의 제한이나 감시 수준이 네, 그걸로 인한 이제 결과, 주주 환원에 대한 결과가 아직도 저희가 가야 되는 길이 멀기 때문에 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뗐고 본격적으로 더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앞서 상법 개정 얘기하시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조금 투명하게 되고 그 기업의 사회이사든 참여하시면서 이건 주총을 통해서 전자투표제 이런 거든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세율적인 부분은 이제 배당 소득세율을 좀 낮추고 상속세나 증여세도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근데 지금 이제 소액 투자자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 거래할 때 세금을 내지 않고 배당 소득세 내겠습니다만 세제 개편에 대한 얘기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래세를 폐지하고 이 과세를 하자는 얘기, 소득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거래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많이 검토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손실난 부분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대체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언급을 안 드린 것이고요. 다만 이제 배당 소득세나 이런 부분들은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제안을 드린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3월이면 주총 시즌입니다. 매번 주총이 하루 한 날 날짜의 장소에 모여서 요식행위로 지나가는 것들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지만 개선은 잘 되고 있지 않은데요. 최근에 이제 주주 행동주의, 이제 한국의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해서 할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김태석 대표님, 임성윤 매니저님 함께하고 있고요. 김 대표님, 특별히 국민연금이나 기관 투자가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큰 변화가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고 이제 임 매니저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 지금까지 하는 행동들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때요? 글쎄요, 저는 그냥 아주 쉽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언론들 보면 이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한다 그러면 기업에 간섭한다라는 기사들도 자주 보거든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돈이 100조가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최대 투자자예요.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나왔냐면 국민한테서 나왔어요. 그리고 국민연금에 투자하고 있는 돈은 결국 국민에서 나왔고 국민연금은 그 돈을 잘 불려서 국민연금의 자산을 키워서 어쨌든 고가를 좀 더 늦추어야 되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기업이 잘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히 지적해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조언도 해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니까 일반인들은 사실은 좀 이게 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당연하게 국민연금,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역할들을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조언자의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점점 이제 기업들은 좀 더 투명해지고 이런 역할이 되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임 매니저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주 그 초기 단계라 이게 좀 더 급속하게 이제 퍼져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오너들, 대주주들, 경영진들의 좀 마인드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제안을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 국민청원으로 지금 제시를 올리셨는데요. 그게 20만 명 이상 돼야 청와대 답변할 의무가 있던가요? 예, 사실은 지금 얼마나 됐는데요? 예. 지금 뭐 사실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뭐 4천 명인데 사실 네.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저걸 사실 뭐 홍보도 하고 이렇게 좀 다른 여러 군데도 알리고 해야 되는데 사실 네. 그러지는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지 못해서 너무 작은데 그래도 뭐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네. 뭐라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국민청원을 하게 된 거고 이런 이제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 네. 이제 뭐 조금씩 더 나아지겠죠. 네. 어느 기업을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해야 됩니다. 이런 게 국민청원에 올라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예, 국민청원은 굉장히 감성적인 것들에 굉장히 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건 뭐 네. 충분한 건데요. 그러게요. 예, 저도 뭐 끝나면 가서 한 표 해야겠네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뭐 20만 명이 되고 50만 명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의 투자의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그런 아마 사명감이 있으신 것 같고요. 예. 달튼 인베스트먼트는 어떤 회사인지 조금만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국민 제안 말고도 현대 홈쇼핑에 대해서도 주주 서한이라고 하나요? 네. 예, 제안을 좀 하셨는데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실래요? 최근 있었던 이슈라. 네. 네. 저희 회사는 90년대 말에 이제 99년에 설립된 장기 가치 투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용 자산 약 4조 원 정도 운용을 하고 있고 주로 아시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균 투자 기간이 한 3에서 7년 정도 되고 때때로 이제 10년 정도 이상 보유한 종목들도 상당수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대홈쇼핑에 이제 드린 제안은 현대홈쇼핑은 굉장히 그 이익도 많이 창출하고 보유한 현금도 많은 기업인데 아무리 오래 투자해도 장기 주주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 상장된 이후로 여태까지 벌어들인 돈과 그때 있었던 유효 현금을 배당만 했으면 배당 수익률이 100%가 넘어갑니다. 근데 현재까지 2010년부터 투자했다면 마이너스 17%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 괴리는 결과적으로 현대홈쇼핑이 벌어들인 돈에 이제 어떻게 그 자본을 배치를 했느냐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굉장히 그 디스카운트를 주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네. 그런 부분을 개선을 촉구하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5% 이상 주주는 아니시죠, 현대홈쇼핑에 네, 맞습니다. 대해서.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주주 서한의 형태로 하셨는데 어쨌든 배당을 좀 합리적으로 하라는 거 네. 하고 또 다른 뭐 경영에 대한 권고 사항도 있습니까? 네. 네, 저희는 그리고 보시면 네. 전문 경영인의 이제 보수에 대해서도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총 보수의 한 40에서 70% 되는 부분을 주식으로 받으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태까지 주주들은 피해를 입었지만 전문 경영인의 보수는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주와 진정한 이해관계 일치를 네. 위해서는 저희가 그 경영진도 주식을 의미 있게 보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제가 뭐 질문 순서를 안 따라가고 그냥 편하게 얘기한 것도 시간이 사실 긴 시간 같아도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또 그랬습니다. 시간이 벌써 마무리 시간이 돼서요. 그러면 우리 김태석 대표님께 그래요. 주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 신경 쓰고 이런 데도 또 동참하고 그러므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주들이 소위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린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사실 그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렇게 이제 보통의 개인 투자는 그렇게 전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주주 행동주의, 뭐 스토이지 코드 얘기할 때 항상 따라오는 게 배당, 자사주 매입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는데 네. 신경 써라. 그러면 언론들은 대개는 이렇게 해요. 뭐 외국인들 또 지금 그 인메이저 나와서 하면 네. 또 배당 잔치는 이때쯤 되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하는 언론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장에 제가 뭐 한 20년 가까이 이제 몸담아서 본 사람으로서 보면 사실 배당 안 줘도 돼요. 그 자기가 벌어들인 돈들을 투명하게 성장에 사용만 한다면 배당 안 주셔도 돼요. 자사주 매입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더 한 발 더 물러서서 그냥 회사에 쌓아두셔도 뭐 왜냐하면 우리는 또 그 호불한기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한다 그래서 쌓아두신다고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기업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고 뒤에 다 이상한 대로. 사실은 예, 네. 다 뭐 자식들이나 자기 본인들을 위해서 이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너무너무 허다해요. 마무리 예. 좀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안 하신다 그랬는데 얘기하면 할 게 많잖아요. 다음에 사실은 이 부분만 얘기해도 네. 사실은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할 말이 많아요. 남산 주선님은 다음에 한 번 더 오셔요. 얘기를 하셔야 될 게 너무 많고요. 네, 임 매니저님 시간이 저희가 다 돼서요. 간략하게 한 20, 30초만 오늘 하신 말씀, 하고 싶은 말씀 간략하게 해주세요. 네. 네, 저희 뭐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비교해야 될 부분은 다른 나라들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현저하게 우리나라가 좀 주주환원이란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자본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 이거는 네.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상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치투자연구소 김태석 대표님, 달튼인베스트먼트 임성윤 매니저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케돈 2부 오늘 순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